안녕하세요. 표쌤 국어입니다. 오늘 수업은 수능 특강 문학 고전 소설이고요. 제4강 달천 몽유록이라고 하는 윤계선의 작품입니다. 페이지는 138쪽을 준비하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이 보이는데, 제목에서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달천이라고 하는 거는 지명일 뿐이에요. 지역. 저기 충주 쪽에 가면은, 이제 그 있는 지명이 이제 달천 벌판 약간 이게 있나 봅니다. 몽유록이라고 하는, 이 몽유가, 선생님 지금 필기를 따로 지금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몽자류라는 소설의 장르와 몽유록이라고 하는 소설의 장르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아시면 좋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오는 게 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하거나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약간 좀 이제 필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튼 뭐 이런 어떤 몽유록의 이야기인 이 달천 몽유록의 이야기에 감상 포인트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감상 포인트는 여러분들 몫으로 좀 남기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의외로 별표를 좀 찍어 드릴 거니까 자,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 정독을 해 주시고요. 정독하면서 정리까지 꼼꼼하게 또 해주시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요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름 되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줄거리에 대한 어떤 내용 정리도 좀 나와 있으니까 읽어주시는 데는 반드시 꼭이라고 좀 별표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지문 들어갈게요. 근데 이 지문을 이거 안 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지문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설명이 진짜 복잡하게 많아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 복잡해 보여도 할 거는 또 얼마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소설은 인물에 대한 장면 파악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어 나가시면서 누가 뭘 했다, 누가 어쨌다 라고 하는 내용을 위주로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앞부분의 줄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33년 봄 파담자는 뭐 밑줄만 할게요. 파담자는 그냥 등장인물이고 주인공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작가 윤계선의 호라고 돼 있고요. 자는 높이 부름하니까 공자, 증자, 여기는 파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암행어사가 되어 충주라는 곳을 순시하던 중 충청도의 충주죠. 달천이라는 곳의 강가에 수북히 쌓인 임진왜란의 희생자들의 뼈를 보고 라는데 요 뼈를 이렇게 수북히 쌓인 뼈를 본다 하더라면은 엄청 좀 많이 좀 끔찍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들. 하여 죽은 병사들의 원혼을 위로할 겸 달천 전투의 패배에 책임이 있는 신립장군을 풍자하는 누가 졌다고요? 신립장군이 잘못해서 졌다고요.를 풍자하는 시를 짓습니다. 그 어느 날 파담자는 꿈에 그러면 그 앞까지는 꿈이야? 아니 꿈이 아니야. 아까는 현실에서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해가지고는 충주 달천에 갔다니 뼈 무더기가 보고 마음이 아파서는 죽은 사람들 위로해주고 이 사람들을 죽게 만든 신립 장군에 대해서 욕하고 이런 어떤 시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꿈에 한 무리에 참혹하게 죽은 병사들의 영혼을 보고 라는데 여기서 일단은 죽은 병사들의 영혼과 대화를 이제 나누는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문 들어가죠. 그 중에 있던 한 귀신이 영혼 중에 하나가 억울하게 죽은 병사 귀신 중에 하나죠.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다. 미소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여기 있네 우호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사실 꿈에서 만난 영혼이지만은 꿈 전에 현실에서 이 파담자가 했었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 일단 위로하는 시를 써줬죠. 그리고 신립장군을 욕하는 시를 썼었죠. 이렇게 죽게 내버려둔 원인을 욕해주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위로해주고 이러니까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는 말.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말게 속세에서 오신 손님이 지금 엿듣고 있으니 속세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온 사람이 파담자죠. 엿듣고 있으니 엿듣고 있다는 것이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자 파담자는 아이고 다 들켰구나 해가지고는 나가 이제 인사를 하고 귀신들도 인사를 하고 서로 이제 공손하게 예의를 차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하면서 말하죠. 어허 현실에서 여기 왔었던 분 아닙니까? 그때 우리한테 쓰신 시를 참 잘
잘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시라는 시, 율시라는 시, 절구라는 시, 자, 이런 어떤 시들로 자, 시를 써준 거를 가지고 자, 우리는 너무 감동받았다. 자, 귀신을 울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귀신은 지네들이잖아. 자, 자기들을 울렸다는 이야기잖아. 자, 이 말은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해서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다음입니다. 자, 오늘 밤이 어떤 밤이길래, 자, 당신 같은, 자,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일은 구름과 같아 다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더라도, 한두 가지만큼은, 자, 말할 게 있으니, 좀 듣고, 자,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말은 길었지만, 간단하면, 자, 귀신들이 말하는 거죠. 나 할 말 있어. 나 이 할 말 좀 들어줄래? 라고 지금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겠네요. 장수는 3군의 목숨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병사는 장군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라고 하지만 일단 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사가 지금 이제 미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장군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보셔야 돼요. 다음도 보세요. 자, 그러니 만일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억울하게 병사들만 죽어갈 뿐이다.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문장에 담겨있는 그냥 이야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장수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자기들은 억울하게 죽었어. 근데 이 억울하게 죽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은 자, 이 어떤 일을 망친 현명하지 못한 멍청한 장수 때문이야. 라고 지금 욕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충주라고 하는 자 이곳의 자 땅의 모양은 자 남쪽 지방과 접한 요충지요. 자 요충지가 전투를 벌이기에 적합한 곳이다라는 어떤 뜻인데 자 그렇습니다. 조령이란 곳도 그렇고 중령이란 곳도 그렇습니다. 자 이 때문에 자 이 충주라고 하는 이 싸움터는 한 사람이 자 다음 줄 페이지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자, 관문을 지키면 1만 병사도 길을 뚫지를 못하니 저 험하다는 촉도라는 중국의 곳보다 또 아래 정영구라는 중국의 어느 그 곳보다도 자,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용 좀 쉽게 이해를 도하려면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전투하기에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좁은 협곡이 있어요. 자, 이 좁은 협곡으로 우리가 이제 협곡에서 지키고만 있으면 여러 사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그냥 일당백으로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의 이야기 때문에 바로 어떤 충주라는 곳에 어떤 그런 요충지는 전투를 벌이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가성비가 좋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전쟁을 하지 누가 전투를 벌입니까? 그죠? 자, 아니나 다를까. 자, 누가 멍청한 짓을 한 거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나무를 베어다, 자, 해서 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바위를 늘어 세우면 북방의 군대가 함부로 못 지나간다. 남풍의 왜구들도 함부로 못 지나간다. 자, 편안하게 앉아 피로해진 적을 기다리니 장수와 병졸이 편안하게 있다가 전투를 벌여도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본 놈들을 제압할 수 있으니 승리가 분명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좀 길었어요. 충주라는 곳은 전투를 벌이기에 적합한 곳이다. 너무나 천혜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일당백의 어떤 그런 장소인 것인데 여기서 전투를 했더라면 이겼을 것인데 그죠? 자, 승리가 분명했을 것인데 애석하게도 이제 할 말이 나오네요. 신공은 뭐 표시되어 있지만 뒤에 나옵니다. 신립장군이에요. 신립장군. 자, 이제 총책임자 여기가 총사령관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계책도 없고 위험만 내세우고 고집만 부리고 남의 말 안 듣고 뭐 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라고 했기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졌다. 아니 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억울하게 떼죽음 당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또 나오는 거겠죠.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자 전쟁에서의 패배의 책임을 누구? 신립장군에게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 문장인 겁니다. 자 신립장군은 계책도 없고 생각 없어. 자 지만 잘났대 라고 하면서 고집부리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망했다는 거죠. 자 김용사라는 부하가 하나 있었나 봅니다. 자 이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인가 본데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안 통한 거죠. 이순변이라고 하는 자처럼의 어떤 또 무슨 부하가 있었나 봅니다. 자, 이 사람도 말을 뭔가 좋은 말을 했던 거 봅니다. 자, 이 충주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거 어떤 협곡에서 우리가 이제 전투를 벌이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자, 이 신립장군은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억측만으로 결정을 했다. 근데 뭐 자기 억측이 아까 그 억측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지고집 때문에 이제 당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 신공이 신립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바로 자기 억측에 맞을 거예요. 자, 볼까요? 배에서 내린 적은 거위나 오리처럼 걸음이
무거워 지쳤을 것이고, 다음 이틀길을 하루에 달려온 적은 자 개나 돼지처럼 자 그래서 자 생각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공의 어떤 그런 이제 예상이었던 거겠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지치고 생각 없는 적이었다라면 우리가 자 싸워서 이길 수도 있을긴 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더니 어쩌면 이어집니다. 이런 적이라면 지치고 생각 없는 적이라면 넓은 벌판에서 예, 우리가 맞짱 떠서 우리가 이겨버리는 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왜 굳이, 자, 우리가, 자, 위험하고 좁은, 자, 그런 위태로운 곳에서 군사를 둘로 나누어까지 해가지고는, 자,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이제 우리가 야담이긴 합니다만, 신립장군이, 자, 이 어떤 그 준영인가, 조령인가? 이 어떤 협곡에서 나와서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똑똑한 신립장군이 왜 이러한 판단 미스를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뭐 결과는 그거예요. 정말 천예의 자 요새를 버리고 자 그리고는 저희가 진짜 무조건 망하는 어떤 그 벌판에서 싸움을 자 배수의 진으로 그것도 해가지고 싸우다가 우리가 다 몰살당했던 이 어떤 그런 신립장군의 판단 미스는 지금 나와 있는 처럼의 신립장군의 어떤 그런 이제 이거는 물론 작가 윤계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상상의 생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당시의 평판이 이래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뭐 그랬단 말인가라고 하는 신립장군의 억측의 생각. 자 하여 마침내 탕금대로 물러나 진을 치고 용추라는 곳의 물가에 척후병을 보내 거듭 자세히 명령 북을 울리고 오위의 군사에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여기서 싸움 준비 전투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라는 식의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개망했다. 그죠? 자, 몰살당했다. 자, 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병사들이 돼버렸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 이제 중략의 부분의 내용으로 자, 나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략 부분의 전의 이야기는 뭐 간단합니다. 자, 현실을 깨어있을 때 위로하는 시와 욕하는 시를 썼던 자, 파담자가 자 꿈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매개가 되어서 꿈속에 들어갔는데 자 꿈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들을 만나 병사 영혼들을 만나 자 그들의 하소연을 들은 거죠. 자 우린 진짜 억울하다 해가지고는 자 신립장군의 판단 미스 오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떼죽음 당하다 우린 정말 억울한 죽음이다. 억울한 것도 억울하지만 핵심은 신립장군이 나쁜 놈이다. 자, 이 사람이 책임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책임을 한 사람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는 양쪽 다 공정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다음에 해서 누가 나오냐? 바로 이제 신립장군이 본인이 등판합니다. 자, 중략 다음의 내용을 봅니다. 아, 여기 전쟁이 있군요. 마침내 관문을 훌쩍 뛰어넘은 적들. 자, 수레에 끌채를 끼고 달릴 만한 용력과 큰 무기를 쏘고 쇳불을 뽑을 만한 힘을 가진 그 적군들일까요? 들이 결과적으로는, 속상한 마음으로 다 죽고 말았다.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용기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이런 뜻이군요. 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자, 우리가, 자, 분명히 용감한 우리 병사들이, 자, 이와 같은 작전 미스 때문에 비분간개한 마음으로 자 우리는 자 핏덩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분간개한 마음으로 자 핏덩이가 되어 자 억울하게 죽고 말았다라는 자 이야기. 우리들은 잘못 없다. 우리들은 자 용감했다. 단지 작전이 잘못됐던 뿐이다. 장수가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자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이야기겠죠. 자 당시를 자 차마 입에 올릴 수나 있겠습니까만은 장수는 싸움에 능했지만 병사가 싸움에 능하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목이 베인 것들 억울할 게 없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자, 우리는, 자, 신립장군이 잘했고, 우리가 못 싸웠으면 우리가 괜찮다. 억울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불세출의 제주로 불세출의 공을 세웠다더니, 참고로 불세출의 말은요,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자, 진짜, 정말 어마무지 대단한 이런 공을 세웠다 하더니,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당한 거는 어째서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 지금 탓하고 있는 거죠. 자 신립장군은 왜 그랬어? 얘가 진짜 왜 이렇게 우리를 다 떼죽음 당하게 만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탓을 하고 있는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자 신립장군에 대한 여기는 자 신립의 장군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고 자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자 그들의 이야기. 여기도 있네요. 죽은 병사들이 전쟁의 패배에 책임 있는 신립장군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억울해서 속상해서 이제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잠시 후
시리에 빠진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자, 시리에 빠진 한 사내가 등장했는데, 뭐 아래는 써있지만, 보세요. 자, 부끄러운 빛 가득, 자, 머뭇머뭇, 주저주저, 자, 우물쭈물, 뭔가 좀 약간 자신감이 없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지은 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뭔가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 자, 신립장군에 대해서 욕했잖아요. 그 욕바지가 지금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한사내는 신립장군인 겁니다. 그래서 아래, 자, 신공의 혼배. 자, 한사내입니다. 자, 말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겠죠. 자, 고아가 된 자식들과 과부가 된 아내들의 원망이 모두 나한 사람에게 모여 있군요. 자,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서 변명 좀 해봐야겠습니다. 옆에 설명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해서 해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명이라고 하는 말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할 때는 해명보다는 변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의미상으로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본래 장수 집안의 후에 귀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자, 힘도 세고요. 자, 말도 잘 타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면은, 자, 시험 봐서 공부도 잘했고, 활도 잘 쏩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뭐야, 지 잘났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자, 라고 할 만한 했습니다. 라는데, 자, 요 부분까지는 그냥 무난무난한, 어쨌거나,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나는 신립장군이야. 나는, 자, 집안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명한 임금으로부터, 요거 좀 밑줄을 이렇게 좀 해드렸습니다. 현명한 임금.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임금은 욕 안 하네요. 그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좀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조금 빈틈없이 보아야 될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병사들은 신립장군을 욕하고 자 신립장군은 지금 현재 뭔가 변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어떤 전투에서의 패배에 대한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공과를 지금 이제 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지금 우리는 임금 이거 누구예요? 선조잖아. 자 선조가 얼마나 찌질했어. 그지? 전쟁 터지니까 지만 살겠다고 명나라 자 우리가 항복하러 막 도망갔잖아. 망명하러 갔잖아. 이런 어떤 그런 임금을 욕할 수도 있는 것에 반면 자, 임금은 지금 욕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식에서는 자, 선조를 욕할 만 하잖아. 그런데 실제 이 작품 내에서는 임금을 욕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현명한 우리 임금으로부터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임금에 대한 어떤 비난과 비판은 없는 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조심을 하실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칫 이런 부분을 안 보고 자, 소홀히 봤다면 임금에 대한 욕하는 선지가 나왔을 때, 임금도 욕할 만하지. 임진왜란의 원인은 선조도 찌질인데,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 글에서는 아닌 부분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거나 내가 임금으로부터 어떤 임명을 받았다. 총 사령관이 되었다. 자, 그리고는 내가 이런저런 어떤 활약을 지금 이제 벌였었던 과거의 어떤 그런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맨 아래줄에 나와 있지만, 자, 우리 뒷장 넘기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 이런 활약, 저런 활약, 자, 활약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세운공은 미약했지만, 자, 보답을 후이받아 지위가 높아지니, 자, 임금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죠. 득의만만. 이건 뭐 잘나졌다. 나는 이제 자부심이 강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강 누비고, 자, 황금띠. 이거는 이제 벼슬. 그 다음에 임금 측근 신하들 숙제하면서 임금의 칭찬을 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자, 끊고 보면, 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떠한 과거의 행적이랄까요? 어떠한 공로를 세웠었는지에 대한,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편 다음의 이야기인데 자, 이 다음의 이야기는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에서 내가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활약의 이야기는 간단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준비하고 출발했죠. 자, 출발했는데 자, 실제 전투를 하면서는 자기가 자,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지만 장수가 잘못하면 이거는 전쟁에서 패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졌다. 자, 패배라고 하는 자, 이런 흐름의 이야기가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적들이 쳐들어왔다. 자, 전쟁이 계속되었다. 임금께서 나를 자, 믿어주고 자, 해서 이제 뒤에서 어떤 서포트를 해줘서 자, 해가지고 나는 자, 전쟁에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해가지고는 여기 나와있죠. 대장군의 권한을 나에게 이름하셨다. 해서 나는 대장군이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준비를 하는 와중에 자, 이제 바로 뭘 했냐? 이 부분 나와있죠. 깨닫지 못한 뭔가 잘못을 한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잘못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이 부분이에요. 자기가 이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볼까요?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까먹고 잊고 적을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그런 어떤 면에서 누구와 같은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는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내 잘못이야 라고 지금 인정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로 안 닫을게요. 좀 더 볼게요. 사람의 계층만 나빴던 게 아니라 하늘도 덥지 않았습니다. 까지를 굳이 더 말하면서 우리는 자, 이 신밀장군이 더 진짜 비겁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로의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 자, 일단 전쟁에서 진 것은 누구 탓?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 잘못 탓.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죠. 자, 사람의 계층만 내가 잘못 계획만 했던 게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도 덥지 않았다. 결국 하늘은 아래도 있지만 운명입니다. 타이밍도 좋지 않았다. 자, 때가 좋지 않았다. 운명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식의 이 두 가지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운명까지, 하늘까지 돕지 않았다는 식의 운명까지 불가피한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자, 이 부분은 결국 비겁한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이야기가 한 번 또 더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작가의 입장에서는 신립장군을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가가 신립장군에 대해서 아마 아는 사이고 친척이고 이랬다면 변호를 하기 위해서 약간 소설이잖아. 약간 이걸 좀 바꾸어 긍정적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는 신립장군이 너무너무 비겁하고 찌질하게 나와요. 이런 부분은 아마도 신립장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작가의 입장,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입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줄 병사들이 앞다투어 강물로 뛰어들기에 이르렀으니 거의 이제 내몰려 우리가 쫓겨 죽은 겁니다. 대사를 이미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 자, 이 이야기가 결국 뭐냐? 우리는 전쟁 망했다. 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여 어디로 돌아가리. 자, 뭘 한단 말인가? 하여 나 역시 자살을 하고 말았다. 했는데 이렇게 자살하고 나도 나는 부끄러움을 씻기가 어려우며 맑은 강 급한 여울 슬피 울고 원망하고 부르짖으며 제 마음을 하소연만 합니다. 자,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나도 억울한 게 뭔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내 탓만 하지 말아달라는 쪽의 이야기 의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소연이란 말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 계곡 어기 구름 잠기고, 자, 연못에 달이 비칠 때면, 제 영혼은 외로이 기댈 데가 없고, 저도 외로워요. 뭐 이런 거죠. 왜 내 탓만 해요? 나만 탓해요? 그죠? 자, 외롭죠. 제 그림자 또한 외로이 스스로 조문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본다면, 어쨌거나 이 부분은, 자, 나는 일단은 후회하고 있다. 자, 그리고 부끄러움도 있다. 부끄러움도 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 속에는 우리가 무엇도 담겨 있느냐? 그러면은, 내 탓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신립장군의 뭔가의 변명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또 이야기가 봅니다. 시간은 빨리빨리 흘러도 제 답답한 마음을 펼치지 못해 다행히 요거 이제 아까 우리 파담자였죠. 파담자 이 등장인물. 자, 꿈속에 들어간 사람. 자, 너를 만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으니 좀 다행이진 않을까 싶지만은 자, 항우는 엄청 강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졌고, 자, 제갈공명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 어떠한 소득도 없었고. 근데 솔직히 여기 나오는 이 항우하고 제갈공명의 이 고사의 인물들은요, 감히 신립장군 정말 성공했다 하더라도 견줄 만한 어떤 그런 사이즈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잘난 사람들도 다 졌는데 자, 나라고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자, 이 자체가 아까도 했지만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갑니다. 자, 하늘이 그렇게 여기 있네요. 하늘이 그렇게 정한 일이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진 이유가 내 탓도 있지만, 자, 요 탓이 더 있다. 플러스입니다. 자, 이 탓도 더 있는 거다. 라고 탓하는, 정말. 자, 마지막. 누구를 엄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봤을 때는 더 나로부터의, 이 파담자로부터의 어떤 욕바지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너무 비겁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박스 정리가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죽은 병사들은, 자, 누구 탓? 자, 신립장군 탓. 자, 그렇지만, 자, 신립장군은 누구 탓? 그러면은, 자, 내 탓도 있고, 플러스, 자, 해서 하늘도, 자, 도와주질 않아서 운명이 그러하였고, 라는 식의 이야기인데, 확실히 이거는 좀 비겁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자, 넘겨서 141페이지입니다. 자, 포인트 정리들을 보겠습니다. 요거 조심할 것. 2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2번에 아까 조심할 게 이제 뭐냐면은 자, 이거는 아까 내었던 내용이지만 요거 공통점. 임금에게 패배의 원인을 묻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요건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이 소설을 쓴 사람이, 그 윤계선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름 석자 박혀 있잖아. 이름 석자가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양반이잖아. 양반인데 감히 사대부 양반으로서 임금을 욕할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자, 당대의 어떤 그런 지배층들의 어떤 입장과 자, 시각과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은 그래도 냅두자. 임금은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가족은 건들지 말자 이런 것처럼 이 사대부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임금은 건들지 말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기 때문에 임금한테 전쟁의 패배를 묻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의 이야기였지만 올라가서 포인트 1번을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1번을 보시면 지금 여기 전체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전체 구조를 선생님이 이렇게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봤잖아. 둘, 셋, 넷. 자, 요 2, 3, 4, 요 세 개밖에 안 봤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와 해서 9번째까지 해서 전체에 더 많은 내용들을 지금 우리는 구조, 서사 구조화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앞서 아까 우리 명일이라는 작품에서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은 한두 장면밖에 안 봤지만 실제 뒷부분에서 서사 구조가 넷 단계까지 더 이제 우리가 서사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췌되어 있는 일부만을 가지고 보지만은 전체 이야기를 더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요, 당연한 거지만 써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활용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제자들의 어떤 그런 의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출제자들의 속성은요, 우리는 부분만 배웠잖아. 그잖아? 자, 이 달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요 세 단락 정도밖에 안 본 거잖아. 근데 일부만 봤어도 이 출제자들은요, 너희들은 일부라는 말을 뺍니다. 달천을 너희들은 공부했지? 라고 하면서 여기도 달천이야. 자, 달천은 이 부분들도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달천은 배웠으니까 달천을 내는 거죠. 우리는 일부를 배웠지만 출제자들은 어쨌거나 배웠으니까 다 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일반화를 지금 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쪽에 어떤 이 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일부를 배우지만 일부만 다룰 때는 패스.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나 있는 자, 이 지문처럼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체 이야기를 더 다뤄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수능 특강의 의도가 이제 그런 겁니다. 줄거리도 선생님이 반드시 봐야 된다 얘기했는데 줄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구조 전체까지 다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한편 자, 이 구조에서 우리가 또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자, 이런 겁니다. 꿈이 나왔죠. 몽유록입니다. 몽. 자, 그죠? 자, 꿈에서 또 깨겠죠. 그죠? 자, 이렇게 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몽유록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한편 자, 꿈과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지만 우린 요걸 보세요. 파담자. 이 파담자가 지금 두 칸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둘이 뭔가 다른 차이점 전환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위를 보겠습니다. 파담자는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자, 전달해주는 소극적인 참여자 전달자의 역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을 보면 파담자가 지금 뭐라고 대꾸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냥 소극적인 리스너, 리슨이 듣는 거 맞지? 듣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죠? 자, 이뿐이지만 후에는 어떻게 되냐? 소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벗어나 시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대화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두 칸을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시를 지어서 화답을 하거나 자, 그러면 서로 함께 막 칭찬하고 해가지고는 부탁도 받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충무공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영혼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까지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어떤 어우러져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적극성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죠. 소극적이었던 피담자가 적극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은 뭐 나름 뭐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이야기의 설명이 여러분들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래 이 부분의 이야기를 전반부와 자, 파담자 이야기입니다. 파담자가 전반부와 그다음에 후반부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점 어떻게 되나, 차이점이 있느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별표까지는 오바지만 하여간 반드시 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마지막 장이 한 장 더 남았어요. 자, 넘겨주시죠. 자, 넘겨보시면 몽유록이라고 하는 소설의 자, 장르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설명을 할까 말까 좀 이제 고민 좀 스러웠던 부분이긴 한데 네,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부탁 좀 할게. 요거 자, 일단 타이틀만 쓸게요. 몽자류 소설과 몽유록 자, 계열 소설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차이점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특징이 잡혀지고 그 특징에 의해서 내용 파악도 좀 이제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와 같은 이 두 가지 차이점의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하면 선생님이 자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요거는 일단 패스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예, Q&A 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데요. 자 이 꿈의 기능 별표입니다.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이거 꿈의 기능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내용을 읽고 옆에 나 있는 예를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암시하는구나 예고하는구나 계기가 되는구나 이끌어내고 대신 말하고 그리고 전생담을 들려주는 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자 요거 꿈에 대한 기능 물론 이 꿈에 대한 기능이 이것만으로 전부는 아닐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더 자 다양한 어떤 꿈의 기능이 또 나오면 나온 대로 또 여러분들은 자 정리 또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해서 요 이야기는 별표 꿈 자체가 좀 중요해 유명하기 때문에 별표 해드리니까 별표 꼭 봐두시고 거듭 까먹을까 한 번 더 말합니다. 몽자리와 몽유록의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비교 견주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좀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처럼 보였어요. 설명도 되게 가득가득 해가지고 어려웠던 자, 작품처럼 보였지만 자 나와 있는 달천 몽유록이라는 소설의 이야기는 파담자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자 꿈으로 자 들어가 자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내용 정리 억울하게 죽은 병사들의 다음 자에 대해서 변명하는 신립장군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어느 다른 부분에 나와도 여러분들은 자 그들의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 그들의 입장이 어떤 주장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 정리해 주시는 게 다 좋을 겁니다. 자 해서 달천 몽유록의 소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